당신의 스마트폰 앱을 켭니다. 잔액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9,500만 원. 당신이 30년 동안 야간 교대 근무를 하며 피땀 흘려 모은 딸의 결혼 자금입니다. 출금 버튼을 누릅니다. 에러가 뜹니다. 고장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황하며 은행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은행의 철제 셔터는 굳게 닫혀 있습니다.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셔터를 두드리며 오열하고 있습니다. 내 돈을 돌려달라. 그들의 비명은 곧 거대한 곤봉에 짓눌립니다. 현금 수송차 대신 도착한 것은 방패와 무기로 무장한 진압 경찰이었습니다. 돈을 찾으려는 평범한 시민들은 순식간에 국가 질서 교란 세력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사람들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아스팔트 위로 끌려갑니다. 돈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영화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중국 전역 377곳의 은행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현실입니다. 은행, 금고문을 열어보았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도 없습니다. 당신이 꼬박꼬박 넣은 피 같은 예금은 대체 어디로 증발했을까요? 돈을 빼돌린 자들은 거리를 떠도는 강도가 아닙니다.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는 지방정부 공무원들입니다. 법적으로 직접 대출이 막힌 그들은 기막힌 꼼수를 썼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신산업투자공사, 이름만 번지르르한 유령 회사들을 수십 개씩 찍어냈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었고 직원은 가짜이며 매출은 0원입니다. 철저한 껍데기입니다. 공무원들은 이 유령 회사 이름으로 은행 금고를 털었습니다. 수백억, 수천억 원이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은행장은 왜 금고문을 열어주었을까요?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하면 공무원들의 눈밖에 납니다. 눈밖에 나면 은행장 자리가 날아갑니다. 하지만 시키는 대로 묻지 마. 대출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면 승진도 하고 자리도 지킵니다. 어차피 자기 돈이 아니니까 상환 능력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규칙을 지켜야 할 자들이 규칙을 짓밟을 때 그 파편은 가장 밑바닥의 서민들이 온몸으로 맞아야 합니다. 당신의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저 당신을 안심시키기 위해 띄워놓은 환영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돈은 이미 부실한 콘크리트 덩어리와 유령 사업으로 흘러들어가 잿더미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증발한 돈이 도대체 얼마일까요?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장부를 뜯어보고 경악했습니다. 추산된 진짜 피해액은 최소 1경원입니다. 1경원, 상상이 가십니까? 대한민국이 1년 동안 쓰는 국가 예산 전체가 약 728조 원입니다. 국방, 교육, 의료, 공무원 월급, 노인연금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숨통을 끊어버리고 나라 전체가 굶어 죽어가며 단 한 푼도 쓰지 않은 채 14년을 꼬박 모아야 겨우 갚을 수 있는 끔찍한 액수입니다. 이 거대한 빚은 장부의 기록조차 되지 않습니다. 유령 회사가 빌렸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공식 재정 보고서에는 여전히 이상 없음이라는 거짓말이 찍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지방은행이 썩었다면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대형은행은 안전하겠지. 아닙니다. 당신은 완벽하게 속았습니다. 대형 은행들의 안방은 더 치밀하고 잔혹한 사륙의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돈 좀 있다는 엘리트들의 뼈와 살을 발라내는 피비린내 나는 사기극이 이제 막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대형 은행들은 지방 은행보다 안전할까요? 완벽한 착각입니다. 그들은 규모만 클 뿐 본질은 더 악랄합니다. 사과 창고를 상상해 보십시오. 100개의 사과가 있습니다. 그중 30개는 속이 완전히 썩어 진물이 흐릅니다. 정상적인 주인이라면 썩은 사과를 쓰레기통에 처박고 장부에 손실로 기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대형 은행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썩어 문드러진 사과에 번지르르한 왁스를 칠했습니다. 최고급 유기농 스티커를 붙여 다시 진열대에 올렸습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완전히 뒤져버린 좀비 기업들. 은행은 이들에게 이자 납부를 조용히 밀어줍니다. 원금 상환일도 10년 뒤로 밀어버립니다. 서류상으로는 아주 건강한 정상 대출로 둔갑합니다. 금융용어로는 부실 채권 만기 연장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내 손에서 터질 시한폭탄을 다음 사람의 품으로 떠넘기는 짓입니다. 내 임기 동안만 터지지 않으면 그만이니까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자랑스럽게 발표합니다. 자국 은행의 부실률은 고작 1.6%라고 말입니다. 100개 중 1개 반만 썩었다는 뻔뻔한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장부를 찍고 들어가 확인한 진실은 참혹했습니다. 실제 부실률은 최소 27%에서 30%입니다. 100개의 사과 중 30개가 이미 골마 터져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밑바닥 서민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보가 빠르고 돈이 많은 최상위 부유층은 무사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무덤은 훨씬 더 깊고 잔혹하게 파여 있었습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바닥을 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연 10% 수익 보장, 달콤한 악마의 속삭임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기꾼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의 국책 사업과 연결된 초대형 금융기관들이 내건 간판이었습니다.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엘리트들이 수십억 원씩 싸들고 몰려들었습니다. 최소 가입 금액만 5억 원이 넘는 귀족 전용 상품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 금융입니다.
은행 시스템 밖에서 빛 한 줌 없이 굴러가는 탐욕의 괴물입니다. 중국 그림자 금융의 전체 덩치는 한화로 일경원을 훌쩍 넘습니다.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는 브레이크 고장난 폭주 기관차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국의 블랙스톤이라 불리던 초대형 그림자 금융회사 중즈그룹이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84조 원이 허공으로 증발했습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160만 원씩 쥐어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중즈그룹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탐욕으로 엮인 그림자 금융회사들이 도미노처럼 피를 토하며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억을 넣었던 부유층의 자산이 단숨에 삭제되었습니다. 지갑이 닫히고 명품 매장은 유령의 집이 되었습니다. 경제 전체의 심장 박동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통제 불능의 공포가 번지자 마침내 다급해진 중국 정부가 섬뜩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당신의 숨통을 완벽하게 조일 디지털 위안화의 등장입니다. 디지털 위안화가 등장합니다. 정부는 삼성페이처럼 아주 편리한 전자결제 수단이라고 친절하게 속삭였습니다. 종이돈이 사라진 스마트폰 세상, 더 이상 무거운 지갑이 필요 없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포장지입니다. 하지만 그 포장지를 뜯어보면 소름 끼치는 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진짜 목적은 당신의 모든 자산을 단 1원도 빼놓지 않고 실시간으로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종이 지폐와 동전이 영원히 사라집니다. 세상에 현금은 없습니다. 당신의 전 재산은 오직 국가 서버에 찍힌 투명한 디지털 숫자로 전락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손에 쥘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국가는 당신의 삶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봅니다. 당신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를 썼는지. 당신의 지출 명세가 24시간 내내 국가정보망에 입력됩니다. 완벽한 투명성, 그것은 완벽한 감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무기는 세 번째 기능입니다. 돈에 유통기한을 붙입니다. 당신의 돈에 시한폭탄을 달아버립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안에 쓰지 않으면 이 돈은 완전히 소멸한다고 국가는 버튼 하나로 조건을 걸어버립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돈을 모을 자유조차 빼앗깁니다. 저축은 불가능해집니다. 거기다 지역 제한까지 걸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베이징에서 받은 월급은 상하이에서 단 한 푼도 쓸 수 없습니다.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지옥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끔찍한 일일까요? 당신이 만약 뱅크런에 동참하려고 은행을 향해 달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국가는 그저 모니터 앞에서 클릭 한 번이면 출금 버튼 자체를 세상에서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은행 앞에서 피 흘리며 시위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예 찾을 수 있는 돈 자체가 화면에서 증발해 버리니까요. 돈의 주인이 당신이 아니라 국가가 되어버리는 기적입니다. 완벽한 통제 아래서 14억 중국인들은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이었습니다. 논리는 단순하고 처절했습니다. 은행은 나를 속이고 셔터를 내렸습니다.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은 콘크리트 무덤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금은 다릅니다. 내 손에 만져지는 묵직하고 차가운 진짜 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친 듯이 금을 사들였습니다. 2024년부터 중국의 금비량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반지, 목걸이는 기본이고 금괴를 사재기하기 위해 끝도 없는 줄이 늘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피난처조차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 중국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는 선전시에서 충격적인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가장 거대한 금거래 플랫폼인 JWR이 어느 날 갑자기 앱의 출금 버튼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떨리는 손으로 앱을 켭니다. 화면에는 1억 원이라는 숫자가 분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출금 버튼을 누릅니다. 시스템 점검 중입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투자자들이 고객센터에 전화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당신의 원금 중 20%만 지금 당장 받고 떨어지든가 아니면 40%를 평생에 걸쳐 찔끔찔끔 받든가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통보였습니다. 당신이 1억 원을 넣었다면 2천만 원만 던져주고 나머지 8천만 원은 영원히 허공으로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마지막 보루가 가장 먼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체 JWR은 어떻게 15만 명의 사람들을 그토록 완벽하게 도살장으로 끌어들였을까요? JWR의 그물은 악마처럼 치밀하고 황홀했습니다. 100만 원을 넣으면 무려 900만 원을 빌려주는 기적의 레버리지였습니다. 당신의 돈은 순식간에 1000만 원짜리 금을 살 수 있는 무기로 변합니다. 금값이 단 10%만 올라도 당신은 원금의 100%를 벌어들입니다. 당신의 100만 원이 100만 원의 순이익을 창출하는 폭발적인 마법. 당시 금값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 환상 속에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소셜미디어는 달콤한 인증샷으로 도배되었습니다. 통장 잔고 캡처 사진, 금괴를 안고 웃는 얼굴. 사람들은 미친 듯이 몰려들었습니다. 가족을 끌어들이고 친구를 부르고 마지막 남은 대출까지 연끌해서 이 거대한 용광로에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진실은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JWR 금고의 무거운 철문을 열어 젖혔을 때 그 안에는 단 1g의 금도 없었습니다. 투명한 허공만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의 스마트폰 앱에 반짝이는 잔고는 단지 조작된 빛이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불쌍한 양들의 피를 짜내어 먼저 들어온 늑대들에게 수익으로 던져준 것입니다. 100년 전에 낡아빠진 폰지 사기를 완벽하게 포장한 대학살이었습니다. 15만 명이 이 피해 축제에 걸려들었습니다. 단숨에 사라진 돈만 2조 원입니다. JWR 하나가 터지자 연쇄적인 뱅크런의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때마침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인 온스당 5,500달러를 돌파하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100%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설 명절은 코앞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선물을 사야 한다는 다급함, 지금이 최고점이라는 공통된 두려움. 그래서 15만 명은 같은 시간, 같은 생각으로 출금 버튼을 한꺼번에 내리찍었습니다. 금고는 비어있고 줄돈은 없었습니다. 모든 돈은 이미 회사 대표 개인 계좌로 조용히 빼돌려졌습니다. 분노에 찬 시위대가 깨진 유리창을 밟고 선전시 본사로 쳐들어갑니다. 거리를 메운 수십만 명의 군중, 경찰의 바리케이드, 절규하는 사람들. 이 생생한 파멸의 현장이 외신 카메라를 타고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마지막 방파제였던 금시장마저 붕괴했다는 가장 잔혹한 신호였습니다. 공포는 바이러스처럼 전염됩니다. 다른 금거래 플랫폼 고객들도 불안에 떨며 연쇄적으로 출금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단 하루 만에 국제 금값이 9% 폭락했습니다. 중국의 심장부에서 터진 공포가 전 세계 투자자들의 지갑까지 모조리 흔들어버린 것입니다. 은행도 털렸고 금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국가가 약속한 연금이라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부여잡습니다. 경제가 박살나더라도 국가는 노후를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마저 산산조각 나기 직전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이미 철저하게 파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두뇌 사회과학원이 보고서를 던집니다. 그 내용은 빙하처럼 차갑고 절망적입니다. 2027년 연금 고가는 절정에 달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급전직하하며 2035년이면 잔고는 영원이 됩니다. 정확히 9년 뒤 4억 6천만 명의 노인들이 받아야 할 연금 통장이 텅 비어버리는 겁니다. 이 사실이 밝혀졌을 때 청년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매달 피 같은 월급에서 뜯어가는 연금 보험료, 30년 뒤 돌려받는다는 보장은 완전히 증발했습니다. 깨진 독에 물을 들이붓는 짓입니다. 수천만 명의 청년들이 즉각적으로 납부 거부에 돌입합니다. 회사와 결탁해 월급을 후려쳐 신고하거나 아예 정규직을 포기하고 프리랜서로 전환해 시스템을 탈출합니다. 6,000개 기업을 조사해보니 제대로 연금을 내는 곳은 고작 28%입니다. 10중 7은 이미 시스템을 비웃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죽은 지 오래입니다. 왜 청년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변했을까요? 시계바늘을 1980년대로 돌려봅시다. 인구 억제를 위한 잔혹한 한 자녀 정책의 저주, 40년 동안 외동을 강요한 결과 끔찍한 4대1의 피라미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젊은 부부 2명이 양가 부모 4명, 조부모 8명의 생계를 어깨에 짊어져야 합니다. 숫자가 보여주는 현실은 숨이 막힙니다. 과거엔 3명의 청년이 노인 1명을 부양했습니다. 지금은 단 1명의 청년이 무거운 2명의 노인을 끌고 가야 합니다. 이 지옥 같은 현실 앞에서 청년들이 내린 결론은 오직 하나, 포기였습니다. 뼈 빠지게 일해봤자 내 손에 떨어지는 돈은 없고 오직 빚과 착취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탕핑, 즉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생존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하루 2끼, 한 달 생활비 3만 5천 원, 연애 결혼 소비, 모든 것을 끊어버렸습니다. 기성세대의 흡혈 구조에 피를 빨리느니 차라리 숨만 쉬겠다는 절규입니다. 이들의 일상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 9시 출근, 밤 9시 퇴근, 주 6일 근무의 악명 높은 996 노동. 살이 깎이는 고통으로 일해도 선전시의 아파트 값은 연봉의 57배입니다. 30에 취업하면 87배야 겨우 집 한 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희망이 완전히 거세된 이들에게 정부는 더 기름을 부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하다며 정년을 63세로 기습 연장했습니다. 이미 청년 실업률은 20%를 넘었습니다. 위에서 자리를 비켜주지 않으니 아래 세대는 굶어 죽을 판입니다. 세대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한술 더 뜹니다. 사교육 시장을 통째로 불법화해 150조 원을 증발시켰습니다. 학원 강사, 출판사 직원, 수십만 명의 화이트칼라가 단숨에 거리에 나앉았습니다. 빅테크 기업들도 규제의 칼날에 난도질당해 1,000조 원이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엘리트 일자리가 씨가 말랐습니다. 사람만 넘쳐납니다. 매년 200만 명의 대학 졸업생이 쏟아져 나오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한 청년들에게 정부는 공장으로 기어 들어가라고 강요합니다. 대졸자가 받는 공장 시급 6위안, 한화로 고작 1,200원입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려면 5시간을 꼬박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대졸 이상, 영어 능통자 우대라는 어처구니 없는 공고에 수백 명이 줄을 섭니다.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장에서도 밀려난 이들은 배달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밥그릇 싸움에 단가가 바닥을 뚫었습니다. 종일 달려도 밥값 한 끼 벌기 벅찹니다.
병원 간호사 채용에 키 160cm 이하만 지원 가능이라는 기괴한 조건이 붙어도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듭니다. 이 지옥에서 청년들의 머릿속엔 오직 탈출이라는 두 글자뿐입니다.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사는 것이 중국의 합법적인 시민보다 낫다는 말이 공공연히 떠돕니다. 희망이 박살난 이 나라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거대하고 시커먼 폭탄, 그것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중국 가계 자산의 70%, 당신의 핏줄 속을 흐르는 모든 돈이 쏠려 있는 곳, 바로 부동산입니다. 집값이 전 재산인 나라. 이 거대한 콘크리트 산맥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함께 재가 됩니다. 중국이 얼마나 미친 듯이 시멘트를 들이부었는지 단 하나의 숫자가 증명합니다. 3년 동안 66억 톤, 미국이 무려 100년 동안 쏟아부은 양의 1.5배를 단 3년 만에 때려박았습니다. 그렇게 기괴하게 솟아오른 아파트 중 9천만 채가 지금 시체처럼 텅 비어 있습니다. 한국 인구 5배를 갈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철저한 유령 도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캉바스 신도시를 보십시오. 160조 원을 태워 100만 명을 밀어 넣으려 했지만 고작 2만 명만 입주했습니다. 밤이 되면 붉은 가로등 아래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만 섬뜩하게 서 있습니다. 왜 이 미친 짓이 반복되었을까요? 지방정부는 세금을 뜯어내려 땅을 비싸게 팔아치웁니다. 건설사는 빚을 내어 뼈대를 올립니다. 팔리든 말든 일단 짓고 봅니다. 장부는 가짜 땅값으로 채워지고 은행은 피 묻은 이자를 삼킵니다. 수요는 없고 오직 탐욕스러운 공급만 폭주하는 환상의 삼각구조입니다. 이 피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헝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사람들의 피 같은 분양 대금을 먼저 뽑아내어 또 다른 땅을 집어삼켰습니다. 돌려막기의 끝판왕, 거대한 폰지 사기였습니다. 정부가 대출을 끊는 순간 헝다의 심장은 멈췄습니다. 남겨진 빚만 443조 원, 헝다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톱3 기업이 도미노처럼 박살나며 뼈대만 남은 란웨이로우가 4,800만 채나 생겨났습니다. 가장 끔찍한 비극은 이 시멘트 폐허 속에 이미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벽도 없는 찬 바닥에 텐트를 치고 벌벌 떨며 그들은 매달 30년짜리 대출 이자를 피를 토하며 갚고 있습니다. 집은 영원히 완성되지 않는데 빚은 매달 목을 조릅니다. 국가는 이 지옥을 막으려 발버둥 쳤지만 미국이 모든 숨통을 끊어버렸습니다. 관세로 달러 유입을 막고 가상화폐로 국채를 팔 구멍을 틀어막았으며 금거래마저 국제시장에서 퇴출시켜버렸습니다. 미국의 삼중 포위망에 중국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지방정부의 일경원 부채, 84조 원의 그림자 금융 증발, 2조 원대 금폰지 사기, 4,800만 채의 유령 아파트, 이 모든 죽음의 그림자가 동시에 당신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연금은 9년 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청년들은 차가운 방바닥에 납작 엎드렸으며 구명줄은 미국에 의해 처참히 끊겼습니다. 당신은 닫힌 은행 문 앞에서 눈물조차 흘리지 못한 채 굳어버렸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피바람이 그저 남의 나라 뉴스거리라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안전하다고 믿고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화면 속 중국을 보며 비웃는 지금 이 순간 한국은 정확히 똑같은 파멸의 롤러코스터에 타고 있습니다. 연금 고갈, 인구 절벽, 분노한 세대 갈등, 끔찍하게 부풀어 오른 부동산 거품. 단지 시간 차이일 뿐 당신은 이미 파멸의 레일 위에 서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끔찍한 미래를 보여주는 피 묻은 거울입니다. 위기의 신호를 외면하는 자는 가장 먼저 도살장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이 거대한 붕괴가 남의 일 같습니까? 이 비극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십시오. 저는 피도 눈물도 없이 가장 잔혹한 경제의 민낯을 파헤쳐 당신을 깨워드리겠습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당신의 두려움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을 덮칠 더 잔인한 파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살아남고 싶다면 눈을 똑바로 뜨고 저와 함께 이 게임의 법칙을 해부하십시오.